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오음의 법칙에 대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오음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 있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독일의 물리학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음의 법칙 그러면 식이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V equal I, R 이라고 하는 이 식이 떠오르겠죠? 그쵸? 예, 그 유명한 오음의 법칙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V라고 하는 건 뭘 뜻해요? V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을 뜻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I라고 하는 건 뭘 뜻해요? 맞아요. I는 전류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항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전압의 단위는 뭘까요? 전압의 단위. 그렇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예요. 자, 그러면 전류의 단위는 뭘까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항의 단위는 뭘까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오음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메가 자를 써놓고 우리는 여기에 저항의 단위를 오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분 이렇게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음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오음의 법칙을 찾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회로를 이용해서 이 오음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저는 그냥 회로로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두 선을 연결해 놓고 여기를 저항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회로예요? 단지 여기에 기전력과 저항만이 있는 회로인 거잖아요. 그래 놓고 저항을 고정시켜요. 저항은 일단은 바꾸지를 않을 거예요. 바꾸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전압을 가변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전압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 관계를 이분이 관심을 갖고 찾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자체는 그거죠.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압이 전류하고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리학에서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등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여기에 이쪽은 I가 있을 테고 이쪽은 전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만큼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에다가 상수값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상수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프상 R분의 1꼴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요? V 입장으로 전압 입장으로 써주게 되면은 V는 바로 I 그리고 R을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가 I, R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오음의 법칙을 찾을 때 간단하게 초창기에 했던 실험 모델에 대해서 제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일단 저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실험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V equal R에서 R이라고 하는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직렬과 극렬 연결일 때 여기에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가 저항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을 해야 돼. 실험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실험 장비는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런 블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블레드보드라고 해서 여기다 꽂아서 실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멀티미터가 있는데 여기로 이제 측정을 해야 돼서 그래서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저항하고 전압 재는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구조는 다 된 거예요. 이론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실험 장비하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제 실험으로 들어가서 직접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직접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또 하나 저항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저항을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멀티미터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항값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못 읽을까요? 그렇지가 않고 저항에 보면은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쪽에서는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조그마한 이걸 저항이라고 해요. 여기에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갈색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바로 이렇게 저항의 색깔을 이용해서 저항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색코드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색코드 값을 이용해서 저항을 직접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저항을 직렬과 극렬 그리고 또 하나
직렬과 병렬이 있으면 혼합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직렬과 병렬을 결합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회로에 대해서 직접 측정도 해보고 스쿼트 값을 가지고 계산도 한번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저항이 하나 있는 회로를 꾸미고, 그리고 건전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서 오음의 법칙을 이해하는 식으로 이번 시간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V 이퀄 IR이라고 하는 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정리들 먼저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저는 실험 목적부터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실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실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실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과 새 코드로 읽는 법을 공부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음의 법칙은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은 V라고 하는 전압은 I라고 하는 전류에다가 여기 저항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직접 측정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멀티미터를 통해서 직접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멀티미터가 없으면은 그거를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코드값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 두 가지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오차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기 회로에서 저항을 다양한 방법,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쭉 그냥 연결하는 직렬이 있을 테고, 또 하나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병렬도 있고 직렬과 병렬이 섞여져 있는,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등가 저항값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측정값과 새 코드 값으로 위에서 여기 측정한 값하고 여기 새 코드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 한번 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오차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해보면은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런 간단한 전자회로 같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아마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항이 직렬 및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를 측정하여 오음의 법칙을 이렇게 확인해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여기 전류를 측정해서 오음의 법칙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따가 멀티미터하고 실험 장비를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겸사겸사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실험 목적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하고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실험 목적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 장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험 장비로 들어가요. 실험 장비는 크게 봤을 때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험 장비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론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저항이 하나가 있는 회로를 그려봐요. 기전력이 하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건전지 하나에다가 저항 하나를 그리면 될 거예요. 회로도로 그리면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저항이 3개가 있어요.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저항 하나, 그리고 도선이 있을 테고 저항 둘, 다시 도선이 있을 테고 저항 셋 한 다음에 쭉 빼와서 여기 건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건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건전지로 연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항이 100개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그려봐요. 그려봤어요? 또는 저항이 1000개가 있어요.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또는 저항이 10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0만 개를 다 그려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등가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병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는 간단한 모델이에요. 여기 이렇게 전원이 있고 전지가 있고, 여기가 그냥 배터리예요. 건전지가 있고 여기 꼬마 전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실험 상황이에요. 근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로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이를 다르게 해서 그려주면 되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긴 쪽이 플러스예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 꼬마전구라고 하는 자체도 일종의 저항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회로도를 꾸몄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회로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꼬마전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000개 또는 100만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직렬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그걸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표 저항을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든지 간에 그거를 직렬로 연결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회로도에서 다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등가 저항으로 회로도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논리 구조를 봐요. 이거는 실제 실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회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등가 회로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병렬도 마찬가지예요. 병렬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실제 실험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회로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병렬로 여기 꼬마전구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그릴 필요 없이 우리는 이것처럼 등가 저항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가 저항을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 저항으로 계산하는 방법만 찾아내면은 회로도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등가 저항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조금만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먼저 여러분들은 오음의 법칙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직렬부터 설명을 할게요. 직렬로 연결됐을 때 지금 보면은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냐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 플러스 쪽에서 전류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간다고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자는 어떻게 움직여요? 실제 전자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전자의 방향인 건데 관습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양의 전하의 방향으로 잡아놨어요.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갈 텐데 이랬을 때 우리가 경로를 보게 되면은 경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 출발한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여기 꼬마전구 1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꼬마전구 두 번째를 통과를 할 때 이게 저항이에요. 거기를 통과를 할 때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여기 길 자체가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I나 I1이나 I2나 다 같은 전류일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상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이제 전류 관계를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여기를 에너지원이라고 본다면 킬로워트 법칙을 잠깐 적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킬로워트 법칙을 아직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얘가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라고 봤을 때 틀림없이 이 에너지는 가다가 저항을 만나면 소모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에너지가 여기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저항을 만나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선을 통과하면 똑같이 가다가 다시 저항을 만나면 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에너지 입장에서 본다면 에너지를 소모할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상 이해 갔죠? 그죠?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으로 다시 그걸 새로 쓰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1에 있는 전압 그리고 2에 있는 전압을 다 합쳐준 게 원래 있는 전압과 같아야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쪽 전류와 전압 문제를 구할 때 도선이 있잖아요. 여기 빨간 색깔 도선 그리고 검은 색깔로 연결된 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도선에서는 저항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게 돼요? 도선에서도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꼬마전구에 걸리는 저항이 워낙 상대적으로 커서 여기에 있는 도선에서는 저항이 없다라는 조건 내에서 우리는 식 자체를 두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1번식, 여기를 2번식이라고 이렇게 놨을 때 우리는 여기 2번식에다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V = IR이니까 그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전류 조건에서 여기 I, I1, I2는 다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i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전류는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류를 다 묶게 되면은 우리는 R1 플러스 R2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실제 여기를 기호 처리를 다시 해서 여기다가 등가 저항이라고 해서 여기다 EQ를 붙일게요. 그래서 여기를 등가 저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I는 같고 저항 쪽만 비교를 해보면은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처럼 각 저항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갔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저항 자체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100만 개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그냥 개별적인 저항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에서 등가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일 때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병렬 연결됐을 때도 여러분들은 여기 전류와 전압에 대한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건데, 먼저 여기 전류에 대한 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전류가 I라고 하는 전류가 쭉 오다가 요즘에서 분기가 돼요. 하나는 위쪽으로 가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쵸? 지금 방향은 제가 그냥 이쪽을 위쪽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 수평 방향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분기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전류는 물이 흘러가는 걸 상상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한강을 떠올려봐요. 한강. 또는 여러분들 동네에 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천을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개천은 틀림없이 다른 물줄기가 모여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물줄기가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두 개가 있고 이쪽에 만약에 물줄기가 세 개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모여서 전체 물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도와주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류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류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전하가 이동하는 게 전류인 거잖아요.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전류의 정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하는 어떤 법칙에 따라요? 전하는 전하 보존 법칙에 따른 거죠. 그렇죠? 전하 보존 법칙. 다시 말해서 전하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처음에 흘러갔던 양은 여기에서 분기가 되더라도, 이렇게 분기가 되더라도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원래 있던 총전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서 여러분들은 원리는 자체는 전하 보존 법칙이에요. 하지만 상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을 생각을 하면은 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전류는 틀림없이 처음에 나온 전류는 두 개로 분기가 됐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압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림일 때 이 그림을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다 같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냥 굳이 세워서 그리지 않고 수평으로 봐도 마찬가지네요. 수평으로 보더라도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다 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압 자체는 서로 다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을 1번씩, 여기를 2번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씩을 여기에 있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저기 오음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전압, 그리고 여기는 기전력, 그리고 여기는 꼬마 전구 1을 통과할 때, 1을 통과할 때, 여기는 2를 통과할 때인데, 이때 전압은 서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식에서 서로 다 전위는 다 서로 같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위가 서로 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번에는 전위의 입장으로 다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저항이 분수꼴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쭉 따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저항을 이걸 등가 저항이라고 해서 R에 EQ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렇게 분수꼴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분수꼴로 계산을 해주고 다시 그거에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등가 저항에 다시 역수인 거잖아요.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병렬일 때 등가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구가 만약에 N개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뭐 TV가 연결되어 있고 냉장고, 그리고 뭐 세탁기 또는
뭐 컴퓨터 이런 게 병렬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집에 있는 전선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하가 그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개수만큼 다 여기 분수꼴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역수로 취해주게 되면은 총 저항을 이렇게 등가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을 이해를 했고 이제 좀 전에 먼저 말이 나왔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제 실험 장비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론을 꼭 여러분들 한번 숙지를 해봐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여기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 여기 별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들 한번 해봐요. 저는 이제 실험 장비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실험 장비 설명하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듯이 실험 장비는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실험 장비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듯이 이런 기판을 이용해서도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기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블럭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블럭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실제는 더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여기 브레드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꽂아가지고 초기값들을 회로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대신 저는 여기다 꽂는 거는 지금 여기서 동영상 상황에 꽂고 어쩌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일단 여기 회로들을 보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실험 목적에 맞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먼저 여기 실험 단계를 잠깐 볼게요. 일단은 여기 실험 회로 보드가 있어요. 실험 회로 보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는 지금 두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게 돼 있어서 건전지는 두 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여기 값 자체는 1.5V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런 건전지를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항 시료가 있어요. 저항은 일반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팔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종이를 당기면 찢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종이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저항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연결선이 필요해요. 연결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선을 자르려고 하면은 리퍼 같은 게 필요해요. 연결선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여러분들은 쓰면 돼요. 그런데 이 연결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안쪽은 구리선, 다시 말해서 도체로 되어 있어요. 전해가 흘러가라고, 다시 말해서 전기가 통하라고. 근데 바깥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는 여기는 피복으로 감싸져 있죠. 전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연체를 벗겨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벗겼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리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물려서 크게 맞게 여기 홀의 크기가 쭉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크기를 물려서 여기를 당기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피복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멀티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티미터는 바로 이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로가 꾸며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저항을 이제 우리는 직렬과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직렬로 연결한 하나의 예예요. 여기는 지금 연결선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저항을 연결을 한 거예요. 저항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보여줬듯이 이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이 그쪽에서 보면 작으니까 이게 저항이라고 한다면 직렬로 연결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꽂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꽂으면은 지금 이게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이 박스 안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접지가 서로 같아요. 여기는 같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있는 저항을 여기에다 껴도 되지만 이거를 밑쪽으로 껴도 이게 서로 지금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렬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병렬로 만약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병렬은 위쪽 걸로 없다라고 봤을 때 이놈하고 병렬로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다 이렇게 꽂고 그리고 우리는 도선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던 이 선을 연결을 해서 저항을 두 개만 연결을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연결선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위에는 직렬 연결을 한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빼고 이건 제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항이 이놈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꽂아요. 이렇게 꽂고 나서 그러면 두 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같은 단자는 이 박스 안만 같은 단자고 여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은 이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항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로를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렬과 병렬에서 저항값을 실질적으로 측정도 할 수가 있고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블럭처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빼서 쓸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구조에서 이쪽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항이에요. 이렇게 여기 나서서 이렇게 톱니나서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축전기예요. 축전기인 거고 여기 코일을 뽑아놨죠. 이게 인덕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R 그리고 L, C 전기 소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RLC 소자를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전원을 꽂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다 전원을 꽂거나 또는 측정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측정을 하면 돼요. 여기 프로브 같은 거를 지금 여기 멀티미터에 있는 거예요. 멀티미터에 있는 이 프로브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나서 연결을 해주고 뭔가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렇게 돼 있고 연결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연결선은 이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거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연결선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여기에는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모양대로 선이 안쪽에 구리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해서 우리가 R 회로도 만들고 RC 회로도 만들고 지금과 같이 저항의 직렬도 만들고 저항의 병렬도 만들고 또 하나 RLC 회로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항의 직렬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블록을 연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저항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10kg 그리고 10kΩ, 470옴, 100옴으로 저항을 쭉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직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측정을 할 때는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따가 양쪽 단자 여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저항값 자체를 직렬로 연결된 저항값 자체를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그리고 병렬은 여기 있는 걸 뽑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제가 여기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쵸? 여기 보면은 저항 자체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연결선은 다음과 같이 검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측정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렬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쓰는 거는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저항을 꽂아서 이렇게 회로들을 간단한 회로들을 꾸며서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험을 어떤 거로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는 저항값 자체가 딱 이렇게 귀결이 돼 있어요. 1kΩ 그리고 470옴 그리고 100옴으로 이렇게 다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이쪽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어떤 거로 실험을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쪽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여기다가 멀티미터로 한번 재볼 거예요. 직접 저항을 이렇게 미지의 저항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지의 저항이잖아요. 저항값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 장비들은 대강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모양을 다시 한 번만 봐요. 직렬 연결. 자, 그리고 이쪽도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봐요.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값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순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색을 이용을 해서 저항을 읽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멀티미터라고 하는 여기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쪽 그림으로 갈게요.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디지털 장비라고 해서 실험 장비라고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로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좀 전에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두 개 프로브라고 하는 거, 여기 얘가 팬침이에요. 이렇게 조사하는 거 그렇잖아요.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을 켜놨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갑자치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빨간 색깔을 누르면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전원이 켜져요. 지금 보면은 삐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이렇게 켜졌네요. 그렇죠? 전원이 이렇게 켜지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 다이얼을 돌려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실험에서는 V = IR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항과 전류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항과 전류값을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의 전압값을 측정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hm 법칙에 나오는 V = IR에서 전압, 전류, 저항값을 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얘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다시 크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쪽에서 아마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게 ohm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는 V가 있는데 물결 모양이 있어요. 여기는 V가 있는데 이렇게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암페어가 있는데 암페어가 종류가 여기는 이건 스케일이에요. 여기 20암페어도 있고 미리암페어도 있고 여기 마이크로암페어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오드, 캐패시턴스, 그리고 온도, 그리고 여기 헤르츠 등등등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이얼을 돌려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이얼을 목적에 맞게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딱딱지금 소리 들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항을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hm 쪽으로 갖다 놓으면 돼요. 오hm 쪽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회로도 같은 걸 봤을 때 만약에 회로도가 가려서 안 보여요. 안쪽이 안 보여요. 그럼 이 회로도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바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모드를 맞춰놓고 위에는 펑션을 이렇게 눌러요. 요 위에는 펑션을 누르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되면은 삐 소리가 들려요. 쇼트됐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삐 소리 들리는 거 봤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 때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지금 오hm 쪽으로 갖다 놓고 쓸 거예요. 똑같이 오hm 쪽으로 놓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펑션을 눌러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여기 오hm 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화면 자체 여기 있는 것처럼 메가오음이라고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이얼을 돌릴 때 여기에 보면은 조그맣게 여러분들 쪽에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두 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오음으로 갖다 놔요. 그리고 코드선은 지금 어느 쪽에다 꽂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저항을 측정을 하거나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프로브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컴이라고 하는 단자에다가 공통 단자에다가 하나를 꽂고 그리고 이거를 빨간색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이걸 뽑아서 이쪽 암페어 쪽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공통 단자예요.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저항이나 전압을 잴 때는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류를 잴 때는 여기서 뽑아서 여기 써 있어요. 암페어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 목적에 맞게 모드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 구별할 때 거는 이 V자에 물결 무늬가 있는 거는 여기는 교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가정용 전원 같은 거 교류. 그리고 V에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는 건전지 같은 직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구별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이얼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여기 있는 거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내려서
미리암페어 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거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걸 뽑아서 이쪽을 뽑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우리가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멀티미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멀티미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들을 해줘요. 물론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직관적으로 딱 봐도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생각들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용을 해서 저항을 측정을 하려면 우리가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갈게요. 이쪽 그림으로 가서 저항이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저항은 없다라고 봐요.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저항을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다이얼을 돌려서 오hm 쪽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오메가 쪽으로 써 있는 쪽으로 오메가가 ohm이에요. ohm. 그렇죠? ohm, 그러니까 단위가 ohm이에요. ohm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코드선은 여기 보면은 검은색, 빨간색을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이쪽이 볼트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 저항에다가 단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에 있는 값 자체가 저항값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 있는 저항을 측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저항을 측정해요. 그리고 만약에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저항을 측정하고 싶으면은 여기하고 여기다 이렇게 대면 돼요. 그리고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되던 반대로 바꿔대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세 개의 저항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하고 이쪽 또는 여기가 아니라 아래쪽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놔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하고 이쪽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저항 하나, 둘, 세 개에 이렇게 등가 저항값, 총 저항값을 이렇게 읽게 돼 있는 거예요. 병렬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꾸민 다음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항 3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측정한 걸 먼저 보여줄 거예요. 그 저항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일단은 저항을 하나 3번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세 개 저항, 이 세 개 저항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험을 할 거라 여기 있는 세 개 저항을 먼저 측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측정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직접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여기가 0.322k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킬로를 빼고 생각하면 322옴이 나온 거예요. 실제 측정값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 저항, 여기는 색깔 자체가 여기가 갈색,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은색이에요. 끝에 이게 뭘 뜻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저항을 두 번째 저항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 값은 0.986kΩ이에요. kΩ이 나왔어요. 여기도 0.986kΩ이 이렇게 실제 측정값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항을 3개를 이용해서 직렬 공렬을 구성을 할 거라 또 하나 저항을 측정을 했어요. 그 저항은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초록, 파랑, 그리고 갈색, 그리고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저항값을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는 0.556k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556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왔어요. 세 가지 저항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항값을 실제로 측정해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멀티미터 값을 이용해서 측정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자꾸 여기 있는 색깔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색깔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멀티미터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항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걸 읽기 위해서 여기 저항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색 코드라고 해요. 우리는 저 색 코드를 보고서 이 저항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색 코드 값으로 읽은 거하고 실제 측정한 값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그리고 그 오차는 제일 마지막 색깔에 오차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저항값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항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세 개는 저항값을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색깔은 여기는 금색이나 은색이나 아무것도 없는 무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차를 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해갔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새 코드에 대해서 잠깐 배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멀티미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